지금 약속 시간보다 몇 분 먼저 도착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도 이 사실을 끝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100여 년을 살아오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제 손으로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고 작은 공책에 그날의 생각을 적고 동네 길을 30분쯤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늘 같은 결론에 닿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늙어 무너지는 이유도, 가까운 관계가 점점 식어가는 이유도,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도 어쩌면 단 하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시간을 어떻게 다뤄왔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는 법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약속 장소에 조용히 먼저 앉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여러분의 노년이 지금 이 작은 몇 분 안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는지 처음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오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사실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이 끌려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카페 구석자리에 누군가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빈 의자 하나, 식어가는 차 한 잔, 그저 그 정적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 곁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가 흐릅니다. 오래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자리이든 늘 20분 먼저 와 계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고 다리가 불편해진 노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왜 늘 그렇게 일찍 오십니까? 그분은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헝클어진 채로 누군가의 앞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지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호흡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용한 싸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그 문을 열고 계십니까? 그 작은 습관 뒤에는 사실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늦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흩어지는 그 감각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급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상해집니다. 숨이 짧아지고 눈빛이 흔들립니다. 말투가 평소보다 거칠어지고 표정에는 작은 그늘이 내려앉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표정을 평생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도 말입니다. 한 분이 기억납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40년 넘게 생선을 파시던 할머니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하시는 분인데 그 바쁜 삶 속에서도 늘 표정이 잔잔하셨습니다. 어느 겨울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음까지 뛰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를 송두리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가게에 1시간 먼저 나옵니다. 참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의 호흡이 그대로 얼굴 위에 남습니다. 젊을 때야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70이 넘으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70살 얼굴은 지금 어떤 호흡을 새기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그 공간에 자기 마음을 미리 익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강단에 서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은 몸이 도착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은 안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 길 위에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의사로 평생 일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큰 수술이 있는 날이면 30분 전빈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합니다. 환자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부르고 자기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고 그 공간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음이 도착하지 않은 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의사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오랜 친구를 보러 가는 길, 손주를 안아주러 가는 길, 모든 길이 똑같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들어간 자리에서는 좋은 말도 깊이 남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실 때 진짜로 마음까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오래 남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회사의 시간, 가족의 시간, 자식의 시간, 세상이 정한 기준의 시간 말입니다. 대구에서 35년간 은행원으로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속에 늦은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하시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멈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시간으로 살아본 적은 거의 없으셨던 것입니다. 회사 시간에 자신을 맞추고, 자식 시간에 자신을 맞추고, 세상 속도에 자신을 맞추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외부 시간이 사라지자 자기 안에 남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면 반드시 혼자 있는 짧은 시간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5분, 10분이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자꾸 시계를 봅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괜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그 짧은 정적을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납니다. 남편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라디오 소리도 없고
그저 마당의 새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으시냐고 여쭤보았더니 그분은 잔잔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다면 평생 누구를 진짜로 사랑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함께 있을 줄도 모르는 법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침묵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말을 채우고 결국 모든 관계가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 그 고요 속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5가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호흡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늦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흩어지는 그 감각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공간에 들어선 사람이 아니라 그 공간에 마음을 먼저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간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늦을까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몇 분 안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호흡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한마디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약속에 10분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평생 제 시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고요함이 무섭습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 글이 늦지 않게 와 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단 5분이라도 먼저 살아보십시오. 5분 먼저 일어나고 5분 먼저 숨을 고르고 5분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잃은 살 얼굴을 바꾸고 노년의 공기를 바꾸고 남은 인생의 깊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